8번 힌데미트가 나왔어요. 예,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에요. 그 러시아에 사회주의 리얼리즘 나왔다고, 독일 우리 리얼리즘 나올 거라고 하면서 쿠르트바이를 엄청나게 했었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시기하고 같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우리가 그 신음악이 2세대 사람들 중에서 바이라고 힌데미트 이렇게 같이 봤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요. 제가 사실 이쪽 부분을 엄청 많이 드렸었을 거예요. 쿨투바일 때문에 사실 쿨투바일이 좀 더 조명도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힌데미트로 같은 신음악 2세대지만 그렇게 해서 아마 제가 이거를 드렸었을 때 또 그 실용적인 음악에서 바우하우스 건축물하고 지금 아파트의 어떤 그 모델적인 거가 됐던 그런 그림들하고도 같이 아마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힌데미트에 대한 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문제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요.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작년에 해석을 할 때도 그 지문에서 우리가 그 다음 해야 될 것, 그 다음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한번 봐볼게요. 이 작품은 르네상스 시대 화가 그르네발트의 생애를 다룬 교향곡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르네상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과거의 무언가로서의 어떤 획기적인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화가 어떤 화가의 생애를 다룬 교향곡이라고 장르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정치와 권력과 관련된 예술가의 역할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지금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그르네발트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그 종교개혁에서 그거를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정치적인 권력과 거기에서 갈등하는 그 예술가의 모습을 마치 어때요? 나치 정권과의 어떤 그 권력적인 부분에서 갈등하는 본인 그 힌데미트하고 같이 이제 좀 그 투영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져요. 각 악장의 명칭은요, 그르네발트의 아이젠하임 재단 장식화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나오고 있죠. 우리 이미 이 그림,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쪽 부분 관련된 거는 많이 제가 드렸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맞아 하고, 생각이 나실 것 같아서 아예 재단화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재단에서 그르네발트가 만들어졌다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가요, 이게 접이식처럼 마치 병풍처럼요, 접이식처럼 돼 있어서 이 안에 이제 각 그 제목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힌데미트의 무슨 개념을 부활시킴으로써 라고 나왔어요. 문장을 잘 읽어야 돼요. 왜냐? 자, 보세요. 이거를 부활시킴으로써 당시에, 자, 이 사람이 왜 이 개념을 부활시켰느냐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죠. 당시에 모조음악과 12연기법 같은 이게 뭐예요? 바로 이런 음열음악. 그러면 답지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이런 것들을 강한 대립적, 그러니까 어때? 문제점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이런 어떤 형태가 그 당시의 시대적인 어떤 그 당시의 음악적인 거에 유행처럼 있었던 그런 음악들의 문제점이란 게 있었어를 이 지문을 끌어와서 서술을 해주시는 거가 제일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음열음악에 대한 주도적 흐름에 대한 강한 대립적 반응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힌데미트는요, 조성음악에 대한 거, 우리가 그래서 이 당시에는 신조성적인 어떤, 그러니까 과거의 고전이나 낭만이나 이렇게 했었던 그 조성음악을 가지고 오시면은 그게 꼭 1도, 5도, 1도, 뭐, 그 다음에 3화음 꼭 이가 아니더라도, 왜 우리가 이 키다, 이게 E 마이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E 마이너일 수도 있고, E 메이저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프리지안 선법일 수도 있고, 하지만 어찌됐든 이거는 조성의 축을 가지고 있는다라는 것이 어떤 게 신조성적인 바람이 불었던 시기가 바로 이 비슷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모조음악이 1910년대, 20년대, 그 다음에 12음령 기법이라는 것이 20, 30년대 이렇게, 우리가 슈베르크 이하, 베르크 베베른의 제자들까지 해가지고, 한 30년대까지도 이렇게 음열음악이 지배적인 어떤,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 시기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비평가들 중심의 어떤 음악,
그러니까 비평가들이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진보적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어떤 음악이 마치 고귀한 어떤 음악처럼 했었을 그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중과는 어때요? 멀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현대음악 누가 작곡 발표회 한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작곡가다라고 해서 현대음악을 내가 하기는 했어도 이 난해하는 거를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걱정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런 음렬음악의 주도적 흐름에 대한 강한 대립적 반응, 그거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뭐겠어요? 조성적인 음악에 대한 거에 지금 부활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렇다고 해서요. 자, 이거를요. 오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 좀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지금 선생님 이거 답이 맞나요가 많이 와가지고 제가 좀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힌데미트가 나오게 되면은요, 사실 과거의 어떤 형식적인 해기, 왜 그러냐면, 이 힌데미트가 살았던 이 시기에, 신직무 시기에는 신고전주의라는 큰 덩어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에 중요한 특징, 신고전에서의 어떤 중요한 특징이 뭐였냐면, 과거의 어떤 형식적인 것들의 어떤 회기가 많았었단 말이죠. 힌데미트도 그래서 오스나토 기법이라든지, 대의적인 어떤 거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쇤베르크하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는 또 공통 분모가 있죠. 왜? 쇤베르크도 우리가 피아노 모음곡 하면은 과거의 그 춤음극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와서 뭐 가보트 악장이라든지 미뉴에이트 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대입법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떤 부분에서는 과거의 그 형식적인 부분을 사용했다는 거는 공통 분모를 갖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대입법이라고 쓰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장을 보세요. 문장을 보시면은 이걸 반대한 무언가의 반대적 개념이 나와야 된다는 거가 여기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장을 잘 읽으셔야 되고 맥락을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1937년에 본인의 책에서 작곡 지침서라고 하는 데서 음악의 자연적 배음 원칙, 우리 자연적 배음 원칙, 우리 사마음은 어디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자연적 배음 원칙에서 그러죠? 나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배음의 어떤 비율의 어떤 간단한 어떤 비율에 따라서 1도, 4도, 5도가 나오더라라고 했던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어떤 조성음악을 강조한 독자적인 작곡 방식을 체계화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제 조성음악적인 교향곡이라는 장르 자체부터 도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미 교향시 해가지고 뭐 이런 어떤 풍이 이미 지나가고 나서죠. 그래서 교향곡이라는 것 자체도 그리고 르네상스라는 것 자체도 과거의 무언가의 어떤 그 회기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930년도 그러니까 뭐 어떤 책들에서는 뭐 1920년대 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무튼지간 이 시기라고 한다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음열과 무조 음악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들어졌었던 그 시기에 전후에요. 발표 현대 음악의 문제점이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책에서는 음열 음악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미학적 관점으로 해서 표현주의적인 자, 아까 제가 신직물주의 운동적인 것은 신고전의 큰 덩어리 안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고전주의가 추구하는고자 했던 거는 뭐야? 객관성이라는 거예요. 신고전주의는 객관성. 근데 표현주의의 그런 어떤 추상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반대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가 바로 그 발표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주의라고 표현을 해서 나오는 책들도 있을 거예요. 힌데미트는 음악을 이해한 음악과는 구별되는 오로지 그 음악의 진보적 발전? 아니야. 음악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바로 이 디귿이 지금 중요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 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했대. 그게 무엇인데 그는 청중의 욕구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음악. 청중을 즐겁게 하는 것이 작곡가의 책임이야 라고 하면서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정답지 만들 때 그래서 이런 음열 음악이 청중을 이해하고 이게 어렵고 난해했다라는 그 문제점이라는 거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문제점은 뭐 어때요? 답이 다 문제가 답을 말을 해주고 있네요. 청중의 관계가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청중들이 거기에서 이제 작곡가하고 청중과의 괴리감이라는 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소비자의 청중과의 괴리를 좁히고자 어때요? 이런 어떤 실용 음악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올만 했던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래서 신음악 2세대와 관련된 음악들이 이제 여기에서 좀 더 들어가면 어떻게 나오냐라는 것은요. 뭐 이제 바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블루스 악장이라서 재즈적인 것도 좀 쓰이고 또 폴카 리듬이라는 춤 악장과 관련된 사람들이 익숙한 어떤 선율적인 것들, 그 다음에 창법도 막 오페라적이고 막 가곡이라 해서 막 이렇게 벨칸토 창법이 아니더라도 좀 자연스러운 어떤 창법적인 것들을 갖다가 반영하는 그런 걸 쓴다든지, 소재 자체도 우리가 서푼짜리 오페라라고 했을 때 소외받은 사람들 어떤 뒷골목의 이야기들, 그래서 남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재, 음악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음악과 생활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이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글쎄요, 역사적인 것들하고 맥락적인 것을 역사적인 어떤 기법적인 것들하고 연결하게 되면요, 대입법적인 부분들을 또 쇤베르크, 힌데미트 이렇게 또 연결해가지고 또 문제를 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 시험 문제 낼 때도 봐보세요, 선생님. 제가 이게 아마요, 르네상스하고 연결을 했던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은 지금 르네상스 시대 그림의 작품이 이렇게 물론 지금 이제 르네상스 시대 그림 작품인데, 지금 제다나 와 관련된 것은 아마 여러분들 좀 낯설었던 그림이었을 건데요. 같이 아까 르네상스 시대 화가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한꺼번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거죠. 다른 거는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본 거였고요. 우리 문제에서도 그랬었어요. 현대 음악의 작곡 제목을 쓰고 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제목 나왔던 거 이번 문제였었던 거고요. 이 부분과 관련된 거는 오히려 그 쿨투바이라고 힌데미트하고 같이 신음악 2세대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종음셋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무려 지금 한 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에요. 조성, 화가마티스, 실용음악 작곡기법, 조성 하고주고 이게 한 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아까 지문에서 그랬었죠. 악장마다 제목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나오고 있잖아요. 악장 분류돼가지고 나오고 있고, 제다나 그림까지 지금 같이 그레네발트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대적인 어떤 배경과 연결지어서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빡빡하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실 때 그 내용 하나하나의 키워드들을 의미를 아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